이온 결합할 때도 왜 쌤이 산소, 수소 중에서 누가 전자를 잘 뺏겨? 수소요. 전자를 준다 그랬을 때 누가 전자를 잘 가져가? 산소요. 막 그랬던 거 기억나? 그죠? 그런 것처럼 전기 음성도를 배울 건데 이 공유 전자쌍이 가운데 있지 않고 산소 쪽으로 치우친다. 산소 쪽으로 치우친다. 이게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이거든요. 어려운 말로는 벡터의 합을 구하면 합성 방향이 이 방향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얘는 뺏기니까 플러스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중요한 건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라는 게 뭘까 이겁니다.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 전자쌍을 왜 끌어갈까? 전자가 필요하니까.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세다는 건 유효 핵전압, 플러스의 힘이 세도 잘 끌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를 보면은 바로 볼게요. 주기율표를 보면 가장 힘이 센 게 누구냐? 바로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이 제일 힘이 세요.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가장 세요. 왜냐면 플루오린은 몇 죽이야? 2죽이잖아. 2죽이니까 껍질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요. 껍질 2개. 플러스 9라는 힘으로 전자를 끌어오는데 어디로? 1로 전자를 끌어오는 거야. 그때 요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끌어오는 거지. 껍질이 3개라면 하나, 둘, 3개라면 이 녀석은 여기로 전자를 끌고 오는 거야. 자, 자기와 원자핵과 가까운 여기로 전자를 끌고 오는 요 힘과 원자핵과 거리가 좀 먼 곳으로 전자를 끌어오는 힘 중에 누가 더 강할까? 절대 힌트가 아니야. 누가 더 강할까? 얘가 더 강한 거예요. 그죠? 껍질이 작을수록 전자를 땡겨오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는 작을수록 껍질은 적게 있을수록 전자를 잘 끌어가겠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전자 껍질이 똑같다면 플러스 8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원자번호 8번 산소가 전자를 일로 땡겨올 거 아니야. 산소가 전자를 땡겨오는 힘과 플루오린이 전자를 땡겨오는 힘 중에 누가 더 강할까? 절대 힌트 아니야. 얘가 더 강해요. 왜? 얘는 플러스 8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얘는 플러스 9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껍질의 개수는 똑같아. 껍질의 개수는 똑같은데 누가 더 힘이 세다? 얘가 더 힘이 셉니다. 다시 말해서 껍질이 같다면 다른 말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크니까 모두 크다? 전기 음성도도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 고려해보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 같은 쪽에서는 껍질이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 그 정점에 있는 게 누구다? 플루오린이라는 거야. 그래서 플루오린이 가장 전기 음성도 힘이 제일 셉니다. 18쪽은 지금 빠져있죠. 18쪽은 전자를 얻으려고 해 안 해? 안 하잖아. 걔는 비활성 기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니까 18쪽은 전기 음성도에서 제외합니다. 18쪽 제외하고 17쪽 중에서도 가장 껍질이 작은 플루오린이 가장 힘이 셉니다. 자, 암기법이야. 산소가 전자를 땡겨오잖아, 지금. 잘 봐. 선생님 보세요. 전자를 가져올 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땡겨올 때 어떻게 땡겨오냐면 전화해. 야! 전자 가져와. 전화한다. 전화는 폰입니다. 그래서 폰의 법칙 F가 1바, 산소가 2바, 질소가 3바예요. 이 4.0 기준으로 0.5씩 줄어듭니다. 1등, 2등, 3등을 기억하자는 거야. 1등, 2등, 3등은 뭐로 부른다? 전화로 부른다. 폰이야. FON 순서입니다. 알겠죠? FON 순서로 정해지는 거야. 가장 큰 거. 같은 2주기에서 1등, 2등, 3등이 결정된다는 거야. 물론 여기도 3.0이 있긴 하죠. 3.0에서 같아. 얘랑 얘랑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FON이 1, 2, 3등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효액 전하가 작아지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소를 또 많이 써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1입니다. 봐봐. 수소 밑에 금속들이 존재하는데 금속들 봐봐. 리튬, 나트륨. 껍질이 작으니까 전기 음성도 살짝 크죠? 근데 리튬과 나트륨은 무슨 성질을 가진다? 금속이잖아. 금속이 전자를 끌어가는 힘이 강한가요?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 오히려.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니까 전기 음성도는 엄청 작은 거야. 이해돼요? 전기 음성도란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니까 전자를 오히려 버리고 싶어 한다면 전기 음성도는 엄청 낮아. 0점대야. 그나마 제일 높은 게 1.0까지야. 금속들. 보이나요? 1쪽에서는 엄청 낮다. 그래서 1점대를 이루고 있는 금속들 보여요? 1점대, 0점대. 금속들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비금속이 이렇게 높잖아. 엄청 높잖아. 2.0, 1.8. 비금속이 일반적으로 해서 전자를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하겠다. 강하니까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는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라서 비금속들이 전기 음성도가 크고 금속들이 전기 음성도가 작구나. 그럼 반대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조건은 껍질은 많을수록 유효액 전하는 작을수록, 그죠? 그러므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얘가 제일 제일 작은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제일 작은 조건, 반대는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네요.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이 법칙을 따라. 우리 이온화 에너지처럼 예외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 음성도 파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걸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봐봐. 먼저 전기 음성도 차이는 시간 좀 있으니까 보자. 자, 그림으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플루오린과 플루오린이 만나고 있네요. 가운데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네. 얘가 4.0의 힘으로 일로 와! 얘도 플루오린이죠. 얘도 4.0의 힘으로 땡겨. 어떻게 될까? 두 힘이 상쇄됩니다. 근데 전자쌍 치우쳐 안 치우쳐? 못 치우쳐. 그죠?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자 플루오린 F2라는 녀석을 해서 전기 음성도가 양쪽으로 같기 때문에 전자쌍의 치우침이 발생되지 않게 되겠네요. 이걸 극성과 무극성이란 이름으로 이따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플루오린처럼 같은 게 아니라 플루오린과 수소가 만나고 있어요. HF. 얘는 4.0으로 당기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야. 얘는 2.1로 당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겠네. 얼마의 합성 힘으로? 1.9라고 하는 합성된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쌍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니까 플루오린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수소는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네요. 이때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극성을 가진다. 극의 성질을 가진다. 극을 가진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가진다. 극성 물질이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HF란 물질은 물에 잘 녹아. 공유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잘 녹는 물질이 된다니까. 아까 왜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기억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자기 몸에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의 전기를 가지게 되면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F2 그림을 볼게요. F2. 안녕 F2. 얘는 그러면 치우침이 전혀 없으니까 전기 띄어 안 띄어? 전기 안 띄죠?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래서 플로린 기체는 전기가 없으니까 물에 잘 녹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 중에 이렇게 1원자 분자, 하나의 원자, 한 종류의 원자로 된 분자, 1원자 분자, F2, Cl2, I2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에 잘 녹지 않겠네. 이런 이유. 맞죠? 이런 이유로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극성이 없으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되겠네.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주기성 바로 갈게요. 자, 이것도 약간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기준은 플루오린이 제일 크니까 이거를 얼마로 정했다? 4.0으로 정하고 이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의 값들을 비상대적으로 몇 점 몇 정한 거야. 플루오린 기준으로. 이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전기 음성도를 정하자라고 처음 제시했던 학자 이름도 폴링입니다. 밑줄 그을게요. 물어보진 않을 건데요. 폴링이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나름 라임 있고 좋아요. 그래서 플루오린, 폴링. 폴링은 존박 뭐죠? 아는 사람? 나만 알아? 알고 있네요. 존박. 존박 몰라? 왜 이러지? 존박 좋아해요. 말 어눌하게 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존박. 폴링 노래 좋습니다. 졸릴까봐. 쳤나봐. 자, 주기성 볼게요. 주기성은 같은 주기. 자, 봐봐. 같은 주기라는 건 껍질수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이 뜻이요. 껍질수가 같은 상황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까 전기 음성도도 커졌었죠?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도 커진다.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으로 감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나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같은 족을 볼게요. 같은 족, 세로줄입니다. 같은 세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껍질이 증가하죠. 껍질이 증가하면 전기 음성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맞죠? 그래서 F, Cl, Br, I 껍질이 커지니까 전기 음성도는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껍질 때문에. 이걸 그래프로 옮긴 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프를 보면 돼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얘가 2주기고 3주기잖아. 같은 주기, 2주기만 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하고 있죠. 보이나요? 같은 주기에서 3주기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외가 없어요. 그럼 2주기와 3주기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같은 족일 때는 당연히 2주기가 전기 음성도가 크죠? 맞죠? 또 똑같은 거야. 우리 지난번에 시험 봤을 때랑 똑같은 이슈인데 모든 2주기 원소는 모든 3주기 원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 그지? 2주기 원소 베릴륨이 3주기 원소 염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가요? 아니 작잖아. 얘는 1.5 얘는 3.0이네. 그지?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의심하는 게 맞죠.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잘라보면. 그래서 2주기가 3주기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건 어떤 전제하에? 같은 족일 때. 그죠? 같은 족일 때 그게 성립하지만 모든 족을 비교해서 그게 다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게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허점을 노려서 우리 또 낚시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 이거는 같은 족입니다. 17족, 1족. 같은 족에서 17족 먼저 볼게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껍질이 많아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1쪽도 마찬가지로 전기 음성도가 점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이 많아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네요. 예외가 없습니다. 전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전기 음성도란 용어를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낯선 것뿐이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나가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 1번 봐봐.
자, 전기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죠. 플루오린이 대빵이야. 1등이야. 그래서 플루오린의 별명이 대마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플루오린 대마왕. 그래서 대마왕. 제일 전자쌍을 잘 끌어갑니다. 전하로 끌어가요.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각각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소의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같은 주기는 커지는 게 맞지. 같은 족에서는 작아지죠? 커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됩니다. X예요. 자, 세 번째,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이거 극성 공유랍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 극성 공유랍 이제 곧 배울 거라서 패스.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이거 F2 같은 거,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 치우침이 발생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무극성을 이룬다까지 얘기했었죠?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이것도 패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배워야 돼서.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은 이건 당연히 극성을 나타내는 거 맞지? 이건 맞죠? 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쌤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전기음성도를 소개를 좀 받았어요. 자, 개념 정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공지사항 좀 얘기할게요. 극성